안녕하세요. 수학 가르치는 신현수입니다. 24년 3월 고3 모의고사 수학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지수 문제로 세제곱근 3분의 1제곱 바꿔주고 54는 2 곱하기 27, 3의 세제곱 바꿔주고 앞쪽에 있는 3분의 1제곱 지수 법칙 분배해주면 2의 3분의 1제곱, 3의 1제곱. 그럼 2의 거듭제곱끼리 지수 더해주면 2의 2제곱, 3의 1제곱, 4, 3의 12 되겠습니다. 이번 fx식 주어져 있고 리미트 꼴을 보아하니 미분계수 보는 꼴이죠. 분모의 2 앞으로 빼주면 2분의 1 곱하기 정확하게 미분계수 꼴 나옵니다. f'3이고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따라서 정답은 2분의 1 곱하기 괄호 3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1이죠. 그럼 이만큼이 10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의 코사인이 양수이고 사인 더하기 코사인 탄젠트.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만큼도 사인이죠. 이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 곧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럼 코사인만 양수인 세타는 4, 4분면이죠. 이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는데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코사인은 플러스 2분의 루트 3. 코사인 양수이니 따라서 정답은 코사인분의 사인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유리화하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4번 함수 fx가 3에서 연속이다. 그래서 3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같다라고 한다면 3 대입한 효과 6 플러스 a 아래쪽 식에는 2 마이너스 a가 같으니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다항함수 fx에 도함수 주어져 있고 f'x 그리고 함수가 f1이 주어져 있고 f 연구하는 문제니까 적분하면 되죠. 적분하려면 전개하고 적분하는 게 더 유리하죠. fx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c. f1이 6이니 1 대입하면 2 플러스 c가 6. 따라서 c는 플러스 4. f0은 적분상수 혹은 상수항 4가 되겠습니다. 자, 6번의 공비가 1보다 큰 등비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 대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S2분의 S4가 5다. 바로 식으로 가주면 R-1분의 A R제곱 마이너스 1 분자는 R-1분의 A의 R 4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공통인수인 R-1 제외하고 R제곱 마이너스 1 분의 R 4제곱 마이너스 1이 5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자 합차 공식으로 바꿔주면은 제곱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1이니 공통인수 제곱 마이너스 1 약분하면 R제곱 플러스 1이 5다. 따라서 R제곱은 4. R은 풀마 2 중에서 1보다 큰 공비가 1보다 큰 2가 되겠습니다. 자, A5가 48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1과 A4란 말이에요. A1은 A5를 R의 4제곱 16으로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48 나누기 16은 3이고 A4는 A5를 공비 R로 한 번만 나눠주면 됩니다. 24. 둘 더하면 정답은 27이 되겠습니다. 7번 fx의 식이 주어져 있고 닫힌 구간 a, b에서 감소할 때 b-a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일단 감소한다라는 것은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인 구간을 확인하는 것이고 f'x 인수분해 깔끔하게 되는 꼴입니다.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음이 되는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5인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b-a의 최대값이에요. b-a가 최대라고 하는 것은 b는 가장 크고 a는 가장 작아야 하니 도함수의 부호가 음이 되게끔 하는 최대 구간은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5일 때 가장 멀 때이죠. 따라서 b-a의 길이는 6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항함수 fx, gx에 대해서 x 플러스 1 fx, 1 마이너스 x, gx 합이 3차 식이라는 게 나왔고 f0은 4이다. 이때 f'0 플러스 g'0이고 지금 어쨌든 주어진 항등식이 하나밖에 없고 f0이 4란 함수값 하나만을 가지고 fx와 gx의 단독적으로 fx, gx의 식 자체를 구하는 건 무리로 보여요. 다만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f'0 플러스 g'0이니까 위 항등식에 x에 0을 대입해보면 f0을 아니 g0이 나올 것이고 다음에 이 별식을 한번 미분하고 나서 x에 0을 대입해보면 f'0과 g'0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첫 번째 항등식에 0 대입하면 일단 x 플러스 1 fx 쪽에 f0 플러스 뒤쪽에 1-x는 1 곱하기 g0 이꼴 우변에 1이 되겠습니다. f0이 4이기 때문에 이항하면 g0은 마이너스 3이다. 자, 두 번째로 아까 별식을, 항등식을 미분을 해보면 x 플러스 1 fx 미분하면 fx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f 프라임 x 그 다음에 1-x 미분하면 마이너스 gx에 플러스 1-x 내버려두고 g 프라임 x 우변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9이다. 역시 x에 0 대입한다고 했었죠. 자, f0 플러스 f 프라임 0 마이너스 g 0 그리고 1-x 쪽에 0 대입하면 플러스 g 프라임 0 이꼴 우변은 9가 나옵니다. f0은 4였고 아까 첫 번째 별식에 0 대입해서 g0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g0은 플러스 3까지 계산을 해봐서 상수항을 이항해보면 f'0 플러스 g'0은 2다. 정답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0,0 그리고 로그 2의 9,k를 지난 직선이 아래 직선의 수직이다. 그러니까 직교하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인 거죠. 그럼 지금 체크 각각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이 로그 2의 9분의 k이죠.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이 항에서 y항의 개수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로그 9의 8분의 로그 4의 3이 되겠습니다. 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는 내버려두고 분모만 곱하면 k 곱하기 로그 4의 3 좌변은 우변은 로그 2의 9 곱하기 로그 9의 8이다. 이 정도까지 나오시겠죠. 일단 지금 밑과 진수에 2와 3의 거듭 제곱들이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우변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로그 2의 9는 9가 3의 제곱이니까 제곱 이 앞으로 가면 로그 2의 3 로그 9의 8은 로그 3의 제곱 그리고 로그 2의 세제곱이니까 2분의 3 앞으로 빠지고 로그 3의 2 밑과 진수 서로 역수이니까 체크끼리 곱하면 1 따라서 우변은 3이 되겠습니다. 그럼 k는 로그 4의 3을 양변에서 나눠주면 3 곱하기 로그 4의 3의 역수 로그 3의 4가 되겠죠. 로그 3의 4의 세제곱 64가 됩니다.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3의 k제곱이니까 3의 k제곱은 로그 3의 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시간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아까 v1t, v2t 2차, 1차 함수 다 주어져 있고요.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출발한 시각부터 두 점 PQ가 다시 만날 때까지. 자,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위치 함수를 x1t라고 한다면 x1t, x2t가 같아지는 t의 값을 확인하고 그때까지 점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가 v2t 함수를 절대값을 씌워 시작 시간부터 어떠한 시각까지 적분을 한 값을 구하는 거죠. 지금 여기 박스에 들어가는 시각이 x1t와 x2t가
같다라는 방정식의 양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해야 되는 거 xLT를 다 구해야 하니 vLT를 미분을 해보면 xLT는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적분상수 c의 초기 위치니까 0. xET는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마찬가지로 적분상수 0. 첫 번째로 할 것은 xLT 이꼴 xET다. 3차 방식 푸는 거죠.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자,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8t 이꼴 0. 인수분 한 번에 합시다.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이니까 t마사 t뿔 2 이꼴 0. 양수 실근은 4가 되겠죠. 이게 저희가 두 번째로 구할 인테그랄 0부터 여기 들어가는 박스값 만나는 시각까지 절대값 v2t dt를 할 겁니다. vt 함수가 1차 함수이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이니까 그래프로 정적분값 계산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t는 0부터 t는 4까지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이니까 v2t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t절편이 3이 될 거고 따라서 t는 4까지 계산할 영역의 넓이는 이만큼은 일단 왼쪽에서 여기 3 그리고 높이는 y절편 6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쪽 영역의 넓이는 3, 6에 18 나누기 2, 9가 될 거고 뭐 3대 1 닮음이니까 넓이비는 1대 9이니 여긴 1이 될 겁니다. 따라서 해당 영역의 넓이는 9 플러스 1, 1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공차가 음의 정수인 등차 수열 AN에서 A6은 마이너스 2다. 자, 그러면 지금 N축에 대해서 A6이 마이너스 2니까 등차 수열은 감소하는 직선 함수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플러스였다가 언제 이후부터는 계속 음의 정수값이죠. 공차가 음의 정수이고 여섯 번째 항이 정수이니까 모든 항은 정수일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계속 음의 정수값을 갖는 항들로 이루어진 등차 수열이고 시그마 K1부터 8까지 절대값 AK 이꼴 시그마 K1부터 8까지 절대값이 아닌 그냥 AK 플러스 42와 같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두 시그마의 차이가 AK의 절대값이 쓰여있냐 안 쓰여있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별식이라고 하고 시그마를 좌변으로 우변에 있는 시그마를 좌변으로 이항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절대값 AK 마이너스 그냥 AK 꼴 40이다 라고 해석할 때 이게 중요해요. 절대값 AK 마이너스 AK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AK가 0 이상이 되게 된다면 절대값 AK나 같기 때문에 그냥 0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음수항이라면 앞쪽에 절대값 베낄 때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2AK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AN이라고 하는 감소하는 등차 수열 함수의 함수값 수열의 항의 값들이 언제까지가 플러스일 거고 언제부터는 마이너스일지에 따라서 저 시그마가 계산이 될 거란 말이죠. 일단 확실한 건 지금 여섯 번째 항에서는 마이너스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섯 번째 항까지만 여섯 번째 항부터가 음수이고 그 전항 다섯 번째 항까지는 모두 양수였다고 해봅시다. 그럼 위에 있는 별 시그마 계산이 어떻게 될 거냐면 다섯 번째 항까지는 모두 다 저 지금 노란색 밑줄 친 일반항이 0이 될 거예요. 여섯 번째 항부터 마이너스 2A6 그렇게 여덟 번째 항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2A6 마이너스 2A7 마이너스 2A8 이꼴 42. 자, 마이너스 2로 묶고 A6, 7, 8 더하면 A7이 3개 있는 거죠. 그래서 3A7 이꼴 42이니 A7 이꼴 마이너스 6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7이 될 것입니다. 뭐 문제가 없죠. 그래서 A6이 마이너스 2고 A7이 마이너스 7이니까 공차 D는 마이너스 5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계산할 건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K니까 초항까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초항 A1은 A7 마이너스 6D죠. 그래서 마이너스 7 플러스 6, 5, 30, 23이 되겠습니다. 따라 저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은 2분의
등차 수열의 합공식 8개의 항 2a 플러스 초항이 23이니까 46 플러스 n-7 곱하기 공차 d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2랑 8 약분하면 4 곱하기 46 빼기 35니까 11 44라고 정답이 나와버리죠. 자, 일단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끝까지 가자면 뭐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첫 번째 케이스는 다섯 번째 항까지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지금 양수이고 여섯 번째 항부터가 음수인 경우고, 그렇지 않고 다섯 번째 항도 음수일 수 있고 네 번째 항까지가 양수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항까지는 양수이고 다섯 번째 항부터 음수인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지금 A6이 마이너스이고 공차가 정수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이 가질 수 있는 음의 정수 A6보다는 1이라도 더 큰 음의 정수는 0보다 작은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차 D는 마이너스 1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 이후에 세 번째 케이스부터는 따질 필요가 없겠죠. 세 번째 항까지 0 이상이고 네 번째 항 이후부터 음의 정수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끔 하는 공차 D는 마이너스 1로 두 번째 케이스까지가 유일한 거죠. 라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은 시그마 아까 별식, 자 별식에서 여기까지 지금 이 노란색 체크한 식이 네 번째 항까지는 0이고 다섯 번째 항부터가 마이너스 2a5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2에 a 5, 6, 7, 8 이 값이 별식의 우변 42 a 5, 6, 7, 8이 지금 마이너스 21이어야 되는데 공차 D가 마이너스 1이고 a6이 마이너스 2니까 A5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 A6 마이너스 2, A7 마이너스 3, A8 마이너스 4. 자, 이 값은 등호 성립이 되지 않죠. 따라서 저희가 아까 구한 44가 유일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실수 A의 내삼수 fx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 x가 0보다 클 때는 이상일 때는 1차 함수. 둘 다 상수항이 a니까 0에서 연속이죠. fx는 연속이고, 함수 gx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x까지 f(t) dt, 위에 있는 2차 1차 함수를 적분하여서 만든 게 gx라고 합니다. 그러면 g'x는 fx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gx가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질 때 gx의 극대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g'x의 부호변화 관찰을 해야 되는데, g'x 함수는 위에 쓴 대로 fx이니 x축과 x는 0, y축을 기준으로 x는 0 오른쪽에서는 y는 3x 플러스 a를 그려야 되고, 왼쪽에서는 3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a를 그려야 됩니다. 자, g'e가 곧 f2가 0이기 때문에 3x 플러스 a에 2 대입하면 6 플러스 a가 0인 거죠. a는 마이너스 6인 거죠. 그럼 지금 오른쪽에서 그려질 함수는 3x 마이너스 6, 곧 직선함수인데 y절편이 마이너스 6이고 x절편은 3x 마이너스 6이 0일 때 x는 1일 때죠. 당연하죠. x는 2에서 극소값 가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함수 gx의 극대값을 그려야 하니까 일단 지금 x가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의 부호변화밖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왼쪽에서 아마 도함수의 부호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생길 겁니다.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 인수분해 해보면 3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이고 x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와 1을 x절편으로 갔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와 1 조금 그리지 않아도 괜찮겠죠. 그리고 아까 f'x 연속이라고 했으니 fx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따라서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은 마이너스 2다. g 마이너스 2가 극대값이 되겠죠. 자, gx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x까지 니까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f(t) dt, t가 음수일 때니까 3t 제곱 더하기 3t 마이너스 6 2차 함수만이 쓸 거고,
적분해 보시면 t세제곱 2분의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사와 마이 대입하여서 빼는데 항별 적분한다고 하고 t세제곱에 마이너스 2 대입한 값 마팔 마사 대입한 값 마이너스 64를 빼면 플러스 64 플러스 2분의 3 t제곱 쪽에 마이 대입하면 4 마사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6에 마이에서 마사 빼면 플러스 2가 되겠죠. 정도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괄호는 56 그리고 4에서 마이너스 16 빼면 마이너스 12니까 2분의 3 계산하면 마이너스 63 18 그리고 마이너스 6 곱하기 플러스 2 12 56 빼기 30이니까 정답은 26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EAB는 BC이다. 선분 AB와 BC의 길이가 1대2다. 뭐 K, K라고 일단 문자로 표기를 해놔보고 코사인 각 ABC는 마이너스 8분의 5다. 각 ABC는 지금 이쪽이죠. 이쪽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5이다. 삼각형 ABC의 외접원을 5라고 하자. 원 O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AC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를 Q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선분 AC는 고정된 선분이고 점 P가 원 위로 움직이고 있을 때 그러니까 높이가 되는 거죠. 현 AC까지의 거리가 점 P로부터 이 거리가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점 P에서의 접선이 밑변인 현 AC, 선분 AC와 평행할 때일 거죠. 자, 평행할 때 이 접점을 Q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삼각형 QAC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것인데 이때 이 삼각형은 높이 현 AC의 솔직히 있는 무선이자 원의 중심을 지나는 높이로부터 좌우 대칭이니 삼각형 QAC 이등변 삼각형이 될 것입니다. 자, 이때 QA가 6 루트 10이라고 해요. 그럼 오른쪽 변도 6 루트 10인 거죠. 이렇고 선분 AC의 점, 위의 점 D에 대해서 각 CDB가 3분의 2파일 때 여기 있죠. 각 CDB 3분의 2파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 CDB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에 저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삼각형 CDB의 외접원의 넓이이니 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삼각형 CDB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알이라고 했을 때 사인 법칙을 쓰면 결국엔 이거죠. 사인 3분의 2파이 분의 2k 이꼴 2라지 r이다 를 통해서 저희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주어진 것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걸 확인할 건데 일단 지금 각 B와 각 Q 쪽 이것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대각이니 합이 180도 파이인 거죠. 자, 그럼 삼각형 QAC에서 일단 코사인 법칙부터 써볼게요. 코사인 법칙 쓰시면 6루트 10의 제곱, 6루트 10의 제곱 계산하면은 선분 AC의 제곱이 되는 거죠. 선분 AC의 제곱은 6루트 10의 제곱 360, 6루트 10의 제곱 360 마이너스 2배, 역시 6루트 10의 제곱 360.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이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5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5 계산을 하시면 2 곱하기 360 720이니 8과 약분하여 90. 그럼 720 죄송합니다. 이쪽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플러스 8분의 5이죠. 코사인 파이만 세타가 이면 720 마이너스 450 이꼴 270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삼각형 ABC에서 AC의 제곱이 주어졌으니까 코사인 법칙 한 번 더 쓸 수 있겠죠. 삼각형 ABC 역시 코사인 법칙을 써주게 되면 AC의 제곱 270은 K제곱 더하기 2K의 제곱 마이너스 2배 K 곱하기 2K 2K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8분의 5이죠. 마이너스 8분의 5 이러면
k제곱 4k제곱 이렇게 되고, 약분하면 2분의 5k제곱 더해주면 2분의 15k제곱. k제곱은 270 곱하기 역수 15분의 2. 15로 깔끔하게 나눠지죠. 18이 됩니다. k제곱이 36이면 k는 6. 그럼 저희가 k 값을 가지고 아까 저희가 궁극적으로 계산할 라지 R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은 k가 6이니까 여기 12. 분모는 사인 3분의 2파이니까 2분의 루트 3. 그러면 루트 3분의 24가 2 라지 R이 됩니다. 라지 R은 루트 3분의 12. 유리화까지 해주면 4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은 14번입니다. 두 정수 A와 B에 대해서 함수 fx는 x가 0 이하일 때와 x가 0보다 클 때로 나누어져 표현이 되어 있는데 0 이하일 땐 미정계수 A와 B가 보여요. 2차 함수이고 0보다 클 때는 모든 계수가 공개되어 있죠. 그래서 확정된 3차 함수이다 확인할 수 있고,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y는 fx와 x축에 평행한 직선 y는 t의 교점의 개수 gt가 t는 k에서 불연속인 실수 k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곧 불연속점 y는 gt가 불연속점이 2개가 되도록 하는 두 정수 a, b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y는 fx와 y는 t, x축 평행직선의 불연속점을 2개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언제 불연속이 발생하냐면 y는 fx가 불연속인 경우에 발생할 여지가 있다. 두 번째, fx의 극대극소에서 발생할 여지가 있다. 마지막, fx의 점근선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fx의 그래프 혹은 식을 결정하여서 결국에 gt가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지점이 2개가 되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일단 x가 0보다 클 때 그릴 수 있으니까 x는 0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fx의 그래프 개형 그리기 위해 미분해보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3x의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0 이후엔 감소하다가 증감증이니까. 자, 그럼 극소값은 x는 2에서 발생할 수 있겠죠. 뭐 정도이고, x는 0에서의 접선을 쭉 그어보면 이때 3차 함수와 저 접선의 교점의 x좌표값이 3인 것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세근의 합이 항상 3이다. x축의 평행의 직선과의 교점의 x좌표값 합이 3이다. 그럼 여기서 0, 0 중근이니까 0, 0, 3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도까지 x가 0보다 클 때 그래프 그려놓고 0 이하에서 fx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그리기 위해서는 인수분해 해봐야 되겠죠. 완전 제곱으로 표현을 해봐야 되겠죠. x-a의 제곱하고 a의 제곱 뺏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이 왼쪽에서의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꼭지점은 a, 마이너스 4분의 3a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꼭지점 발생하고 아래로 볼록 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이 그래프에 대해서 저희가 y는 t, x축 평행직선을 쭉 t값을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가면서 교점의 개수가 언제 바뀌는지, 몇 번 바뀌는지, 2번이 바뀌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fx의 극값의 여부가 y는 gt의 불연속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지금 x는 0보다 작을 때 저 2차 함수가 꼭지점을 갖는지 안 갖는지로 경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갖지 않는다면 x가 0보다 작을 때 꼭지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점의 아니죠. 2차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 값인 a가 x는 0 이상일 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꼭지점이 있으면은 2차 함수를 이렇게 내릴 것이기 때문에 x가 0보다 작을 때 꼭지점이 발생하지 않으니 x가 0보다 작을 때 그냥 감소함수인 2차 함수의 일부만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왼쪽에서
2차 함수를 쭉 감소시켜서 x는 0까지 만들고 나서 y는 t라고 하는 x축 평행지선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 x축 평행지선을 밑에서 위로 쭉 올려가면서 fxy의 교점에 개수가 언제 달라지는지, 몇 번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일단 y는 fx를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서 오른쪽 3차 함수의 극값보다 밑으로 내려서 한번 y는 t를 움직여 볼게요. 자, t가 저 밑에 있을 땐 빵개였다가 왼쪽에 x는 0에서 함수값에서 딸깍하고 한개되고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한번 불연속 gt가 쭉 올라가다가 오른쪽 3차 함수랑 한번 만나고 딸깍하면서 교점 개수 3개 됐으니까 2번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딸깍하고 한 개 빠졌으니까 2개로 3번 그렇게 gt가 불연속인 지점이 3개가 되겠죠. 그럼 이 불연속인 지점이 덜 되기 위해선 2개여야 하니까 gt 불연속점이 한번 얘를 조금 올려서 오른쪽 3차 함수의 극값과 같게 만들어 볼게요. x는 0에서의 함수값 f0이 이렇게 했을 땐 지금 y는 t가 계속 올라가면서 빵개 gt는 0 이때 딸깍하면서 올라가면서 3개 됐으니까 이때 한번 그리고 이때 딸깍하고 올라가면서 2개 됐으니까 이때 한번 총 2번의 불연속 지점이 여기와 여기 좌우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t는 여기일 때와 t는 여기일 때 gt가 불연속이 되니까 지금 이 왼쪽에 만든 2차 함수는 gt의 불연속점이 2개가 되게끔 하는 적절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지 않고 y는 fx의 2차 함수 부분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뭐 여기 있던가 아니면 연속이 되게끔 한다던가 이 위에 있을 때 각가지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경우는 불연속 지점이 1개 내지는 뭐 3개 정도가 되는 2개가 되지 않는 경우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따진 2차 함수의 꼭지점의 x는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함수값이 f0이 f2 3차 함수의 극속값과 같은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f에 0 대입하면은 위에 2차 함수 쪽에 0을 대입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x의 0을. 그럼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꼴 f에 2 대입하면 아래에 있는 3차 함수의 식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8-3, 4, 12 플러스 5 이꼴 1이다. 양변에 4배 해보면 a제곱 더하기 4b의 제곱은 4이다. 가 되게끔 하는 정수들의 제곱의 합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a제곱이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를 생각하는 것보단 b제곱이 0, 1, 2, 3인지를 생각을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첫 번째로 b제곱이 0이라고 한다면 a제곱이 4이니 a는 풀마 2가 될 것입니다. 자, 저 위로 올라가서 조건이 하나 있지 않네요. 저기 밑에 있네요. 자, a가 0 이상인 경우이니까 a가 플러스 2 하나만 가능하겠죠. b제곱이 0인 경우는 b가 0인 경우이니까 이때는 a, b가 2, 0이 가능할 것입니다. b제곱이 1인 경우에는 a제곱 더하기 4b제곱에서 b제곱이 4 이꼴 4 a제곱이 0이 되는 경우이죠. 이때 가능한 a는 0 그리고 이건 우리가 나눈 케이스의 a의 조건에 합당하니까 a제곱이 0이고 b제곱이 1이다. b제곱이 1이라는 것은 b가 풀마 1이다. 그럼 여기는 0, 풀마 1 2개가 되겠죠. 위에서 1개 여태까지 총 3개가 됐습니다. 이게 가능한 a가 0 이상일 때 모든 경우에 a, b에 왜냐하면 b제곱이 1보다 큰 경우에는 4b제곱이 4보다 클 테니까 가능한 정수의 정수 a의 제곱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라서 첫 번째 케이스는 끝났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첫 번째 케이스는 지워주고 두 번째 케이스는 2차 함수의 꼭지점이 x는 0 왼쪽에 있는 경우예요. 자, 이렇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물론 2차 함수의 x는 0에서 함수값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뭐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2차 함수의 최소값이 어디에 있을지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자, 이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막 그린 그래프에 대해서 y는 t와의 교점의 개수 파악을 한번 해보면은 2차 함수의 최소값이 오른쪽 3차 함수의 극소값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때 딸깍하고 한번 교점 바뀌고
딸깍하고 바뀌고, 딸깍하고 바뀌고, 딸깍하고 바뀌고.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GT 불연 속점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저희가 왼쪽의 글을 2차 함수를 좀 이쁘게 보정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식으로 이쁘게 보정을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연속이 되게 2차 함수와 3차 함수를 연결해주고, 그리고 2차 함수의 2차 함수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2차 함수의 최소값이 오른쪽 x는 2에서 3차 함수의 최소값과 같아지게 한번 해놓고 나서 y는 t를 이동시켜 볼게요. 자, 여기까지 교점의 개수 빵개니까 그대로 gt 연속인데 딸깍하고 교점의 개수 4개 되면서 확 바뀌고, 딸깍하고 올라가면서 확 바뀌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한번 이쁘게 2차 함수를 구성해봤더니 불연속점, GT의 불연속점이 2개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제가 2차 함수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극소값과 2차 함수 최소값은 같은데 불연속이 되는 경우, 불연속이 이 밑으로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저희가 따지지 않은 거예요. 뭐 더 나아가서 연속인데 2차 함수의 최소값과 3차 함수 극소값이 같은 경우도 따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적당히 그려보고 실험을 해보면서 y는 t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점의 개수가 언제 불연속이 몇 번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지 본인 풀이에 확신을 가질 수 있죠. 다만 지금 해설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만 해설하는 점 여러분들이 고려하시고, 제가 푸는 풀이만큼만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외의 것들, 방금 설명에서 생략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은 다시 참고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지금 왼쪽 그래프가 2차 함수의 최소값이 3차 함수의 극소값과 같고, 그리고 2차 함수와 3차 함수가 연속이 되게 그려야지 GT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2개이더라 인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은 아까 꼭지점 구해놨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fe, 아까 fe는 계산했습니다. 1이라고 인 경우와, 두 번째로 f0이 3차 함수의 우극한 값, x가 0으로 갈 때 fx인 경우이니까 두 번째 식부터 한번 봐볼게요. f에 0 대입하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3차 함수의 x에 0 대입한 효과 우극한이니까 그러면 5가 되네요. 그럼 얘가 5이다. 그래서 첫 번째 식 정리하면은 양변에 4배 했을 때 마이너스 3a제곱 더하기 4b제곱은 4다. 두 번째 식 양변 4배 하면 a제곱 더하기 4b제곱은 4, 5, 20이다. 두 개식을 연립해서 아래식에서 윗식을 뺍시다. b제곱 없애기 위해서. 그럼 4a제곱은 16, a제곱은 4이다. a는 풀마이인데 마이너스 2만 가능하죠. a가 0보다 작은 게 저희가 나눈 케이스의 전제이니까. 자, a가 마이너스 2고 a제곱이 4라면, 자, 이 식에다가 a제곱에 4 대입하면 4b제곱이 16, b제곱이 4. b는 범위 제한이 없으니까 풀마이 모두가 가능하다. 그래서 a, b 가능한 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두 가지다. 총 가능한 경우가 아까 첫 번째 경우 지웠지만 첫 번째 케이스에서 3가지, 두 번째 케이스가 0보다 작을 때 2가지에서 가능한 a, b는 5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입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귀납적으로 다음항 전항 사이의 관계식이 정의되어 있고, 비교 대상은 어떤 항들을 따를 건지 비교 대상은 AN과 N의 대소에 따라서 네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으로 정의가 된다고 합니다. 한번 감상을 해보면 A1이 1보다 크다면 혹은 A1이 1보다 작거나 같다면에 따라서 A2는 A1 전항 그대로일 수도 있고 A1이 1보다 크다면, 또는 A1이 1보다 작거나 같다면 다음항은 3n-2에 1을 대입한 1에서 전항인 A1을 빼는 식으로 우리가 다음항 전항들이 다음 항들이 전항으로부터 정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5가 5가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곱을 구하는 문제이니 결국 저희는 역추적을 하겠죠. 다섯 번째 항이 5라는 것으로부터 전항이 A4가 4보다 크거나 A4가 4보다
작거나 같은지로 경우를 쭉쭉쭉 나눠서 초항까지 조사를 할 예정이에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다함항 전항 사이의 관계식에서 3n-2와 같은 an, an 플러스 1이 아닌 항들의 값은 계속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n에 4를 대입하면 a5는 a4던가 3, 4, 12 빼기 2인 10 빼기 a4던가 와 같은 식인 거죠. 그래서 3n-2는 계속 계산해야 되는 값이니까 각 항 번호 위에다가 미리 계산을 해 놓을게요. n이 4라면 a5는 a4던가 혹은 3, 4, 12 빼기 2인 10이 되겠죠. A4는 n에 3을 대입하면 위쪽 식에다가 A4는 A3이던가 혹은 3, 4의 9 빼기 2, 7. A3은 2 대입하면 3, 2, 6 빼기 2, 4. A2는 n에 1 대입하면 1, 3n-2가 1이 되겠죠. 이걸 미리 써놓고 나서 계산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다시 한 번만 보자면 an 플러스 1은 전항 an과 같던가 an이 n보다 크다면 an 플러스 1은 3n-2라고 하는 각각의 항번호 위에 써놓은 값에서 전항 an을 빼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an이 n 이하라면. 자, 봅시다. a4가 4보다 크다면 전항과 다음항이 같으니 다음항 5, 다섯 번째 항 5와 전항 4, a4가 같겠죠. 그리고 이 경우는 a4가 4보다 큰 경우가 맞으니까 5가 될 수 있죠. 만약에 a4가 4 이하라면 3n-2라고 하는 이 10이라는 값에서 전항 a4를 빼서 5를 만들었으니 10 빼기 무엇이 5인지 다음항 a5인지 고려하면 됩니다. 10 빼기 5이죠. 10 빼기 5가 다음항 5가 될 수 있죠. 근데 이 경우는 왜 안 돼요? a4가 4 이하인 것을 전제해야 되는데 4 초과되어 버렸으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a4가 5라는 것까지는 확정이고, 자, 경우로 또 나누어서 a3이 3보다 크거나 3보다 작거나 같을 텐데 a3이 3보다 크다면 전항이 다음항이 되기 때문에 a3이 오면 될 거고요. a3이 3 이하라면 7에서 위에 써져 있는 이 값 7에서 a3을 빼서 다음항 5를 만들었으니까 7에서 무엇을 빼면 5냐? 2가 되겠죠. 이 경우는 a3이 3 이하인 경우에 합당하니까 두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자, 하나씩 가자치기. 자, a2가 2보다 큰지 a2가 2 이하인지. a2가 2보다 크다면 다음항인 5가 되어야 되니까 a2는 5여야 되고, 이거는 2보다 크니까 a2로 될 수 있죠. a2가 2 이하라면 4라는 값에서 빼서 5를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a2가. 이거는 2 이하가 맞으니까 마이너스 1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 a3이 2인 경우 역시 마찬가지 a2가 2보다 크던가 a가 2보다 작거나 같던가. a가 2보다 크다면 다음항인 2가 돼야 되니까 2여야 하는데 이건 조건 a가 2보다 크다는 전제에 맞지 않으니까 탈락. a가 2 이하라면 위에 써있는 4라는 값에서 빼서 다음항 2를 만들어야 되니까 4 빼기 2가 2죠. 이건 조건에 부합하니까 오케이.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a가 5인 경우에 a1이 1보다 크다, 작거나 같다. a1이 1보다 크다면 다음항인 5가 돼야 되니까 5, 조건에 부합하죠. a1이 1 이하라면 1에서 뭘 빼서 5가 된다? 마이너스 4, 조건에 부합하죠. 가능하죠. 자, a2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역시 a1이 1보다 크다, a1이 1보다 작거나 같다. a1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항인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그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탈락. a1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위에 써져 있는 노란색 1에서 뭘 빼서 다음항 마이너스 1이 되냐? 2가 되겠죠.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탈락. 마지막 경우입니다. a가 2일 때는 a1이 1보다 크냐? 작거나 같냐? 1보다 크다면 a1이 1보다 크다면 다음항인 2가 돼야 되니까 2. a1이 1보다 크다는 조건에 부합하죠. a1이 1보다 작거나 같다면 위에 써져 있는 노란색 1에서 무엇을 빼서 다음항 2가 되냐? 마이너스 1이죠. 이거는 조건에 부합하니 역시 오케이. 가능한 a1들은 5와 마이너스 4, 2와 마이너스 1. 따라서 모든 초항들의 곱은 4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입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구하시오. 2의 거듭제곱 표현해주면 2x제곱, 2의 9-x제곱 같다고 하면 3x는 9, x는 3이 되겠습니다.
자, 인테그랄 계산하는 문제고 플러스로 바꾸고 아래 위 끝 합쳐주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동류항 제거해서 3x제곱 플러스 4dx x 세제곱 플러스 4x 0부터 2까지 2만 대입하면 되겠죠. 8 플러스 8은 16입니다. 자, 18번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AK 한 칸 차이죠. 137이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2AK 이꼴 101. 일단 여기 있는 이 바깥으로 뺄 수 있으니까 이 두 개의 방정식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와 9까지 두 가지의 시그마 종류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침 물어보는 게 A10이네요. 그렇다면 저희가 K는 1부터 10까지의 합을 A, 9항까지 합을 B라고 한다면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A10은 10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9번째 항까지의 합인 A에서 B를 빼는 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은 A 플러스 B가 137이다. 두 번째 식은 A 마이너스 2B가 101이다. 연립하여서 A, B 결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윗식에서 아래식 빼버리면 A 소거하여서 3B 이꼴 36, B 이꼴 12가 되고 첫 번째 식에 B의 값 대입하면 A 이꼴 12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25 빼기 12인 113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입니다.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는 쭉 읽어보면 3차 함수인데 미정기수 A가 포함되어 있고 곡선 y는 fx 위에 두 점 0,2 A 일단 0,2라고 하는 3차 함수 위의 점이니까 대입할 수 있는데 fx에 0 대입하면 2 나오는 거 자명합니다. 쓸모없는 정보이고 B 2,f2 대입할 건 없고 어쨌든 x가 2에서의 접선 각각을 L과 M이라고 했을 때 두 직선이 두직선 LM이 만나는 점이 x축 위에 있다고 합니다. x절편이 같다라고 해도 괜찮겠죠. 이런 조건일 때 60 곱하기 절대값 f2 점 B의 y좌표 값의 절대값을 씌워 60을 곱한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식을 구성하는데 뭐 별거 없어요. L과 M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각각의 x절편이 같다. 물론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3차 함수의 성질, 접선이 있을 때 뭐 근에 다시 다음은 19번입니다.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는 자 3차 함수이고 미정계수 A가 껴 있습니다. 곡선 y는 fx 위에 두 점 A 0,2 자 0,2가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f0은 2인데 fx에 0 대입하면 f0은 상수항 2가 나오니 자명한 정보, 쓸데없는 정보인 거죠. B, F2 각각에서의 접선을 LM이라고 하자. 두 직선 LM이 만나는 점이 X축 위에 있을 때 60 곱하기 절대값 F2 값을 구하는 문제고 결국은 별거 없습니다. 접선 LM의 방정식을 구하고 X절편이 같다라는 방정식까지 구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자, L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일단 접선의 기울기 써먹으려면 f'x 미분 미리 해놓고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 여기다가 f' 0 대입하는 거죠. x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a고 미리 구해놓읍시다. f'2까지 전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 대입하면 12 빼기 10 플러스 a니까 a 플러스 2네요. 자 그럼 0,2를 지나면 기울기가 a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ax 플러스 2가 l의 방정식이고 m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a 플러스 2에 2,f2죠. 그럼 x-2 플러스 f2인데 f2 미리 계산해 놓읍시다. 위에는 식 fx에 2 대입하면 8-520 플러스 2a 플러스 2 그러면 상수항 싹 없어지고 2a만 남습니다. 그러면 m의 방정식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각각의 x절편이 같다라는 방정식을 세울 거예요. L에 여기에서의 x절편은 y 0 대입하고 x는 어떠하다이니까 암산하면 마이너스 a분의 2가 될 거고 m에 y 0 대입하고 2a 2항하고 x의 개수로 나누어서 또 계산하면은 이때는 a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분수식 실으니까 양변에 a와 a 플러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2 이꼴 마이너스 2 a 제곱에
2a에 a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좌변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우변은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2a 제곱 더하기 4a. 이 창 날라가고요. 그러면 4a 쪽으로 마이너스 2a가 넘어와서 6a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죠. 저희가 아까 계산할 게 뭐였었죠? 60 곱하기 절대값 f2였죠. f2의 값은 2a라고 표현됐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에 2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3분의 4 곱하기 60은 정답 8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두 함수 fx, fx는 2차 함수이고 gx는 코사인 3분의 파이 x에 대해서 x가 0과 12 사이에 있을 때 방정식 fgx는 gx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이고, 지금 fx, 2차 함수에 gx를 대입한 요 식이 gx와 같다 라는, 코사인을 실제로 대입해보면 코사인 3분의 파이 x에 대한 2차 식이 될 텐데, 일단 gx 똑같은 꼴이니까 라지 x로 치환해주고, f 라지 x는 라지 x이다. 이 방정식을 풀고 나서 gx가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는지 조사하는 게 덜 필요하겠죠. f에 라지 x 대입하면 2라지 x제곱 플러스 2라지 x 이꼴 라지 x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꼴 0이다. 인수분해해보면 2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될 것입니다. 이꼴 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라지 x의 값은 2분의 1과 마이너스 1. 곧 이게 코사인 3분의 파이 x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 x가 2분의 1 내지는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하는 x 값을 추적하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는 y는 코사인 3분의 파이 x와 y는 2분의 1,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x축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교점의 x 값들을 확인할 겁니다. 그럼 이제 3차 함수란다. 코사인 3분의 파이 x 주기 확인부터 해줘야겠죠. 주기는 2파이를 3분의 파이로 나누면 6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영역 x는 0부터 12까지는 주기가 2번 반복되겠죠. 자, 그러면 코사인 함수를 적당히 그려보면 1번, 2번. 자, 이렇게 해놓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아니네요. y는 2분의 1과, y는 2분의 1과 y는 마이너스 1. 교점의 x값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겹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중근 없고요. 자, 위에 거부터 해보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는 실제로 구하는 게 아니라 대칭성 이용하면 얘 더하기 얘는 대칭축 6의 2배가 되겠죠. 얘 더하기 얘 또한 6의 2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6의 2배 곱하기 2 나왔고, 밑에도 마찬가지죠. 얘 더하기 얘는 대칭축 6의 2배일 거니까 6의 2배 한 번 더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 곱하기 2 곱하기 3, 36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번입니다. a가 2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두 곡선 y는 ax제곱 플러스 2와 y는 로그 ax 플러스 2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개 단서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 지수로그 함수는 대칭성이 존재하는 관계이다. 왜냐하면 y는 ax제곱 로그 ax라고 하는 역함수 관계인 것을 똑같이 동일하게 y좌표 값을 y축으로 이만큼 동일하게 평행해도 했으니까 대칭축까지도 알아냈죠. 대칭축은 y는 x라고 하는 기존 대칭축을 역시 마찬가지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직선이 대칭축이 될 것입니다. 가 첫 번째고, 이거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긋는다면 대칭축과 직교할 것이니까 어떠한 대칭성이 여전히 만족되어질 겁니다. 적당히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면 y는 ax제곱, y는 로그 ax 플러스 1은 생략했네요. 자, 이렇다고 하고 그래프를 너무 작게 그렸다. y는 x 플러스 2 이렇게 쭉 그려놓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한답니다. A와 B는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 대칭축의 중심이 수직 이등분선과의 교점,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과의 교점이 되겠죠. 자,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해놓고,
자, 마저 읽으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의 y좌표가, 자,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은 대칭축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사이에 있겠죠. 중심을 C라고 해봅시다. 그럼 점 C의 y좌표가 2분의 19이고 넓이가 2분의 121파이일 때 a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 굉장히 간단해요. 지수함수 쪽이든 로그함수 쪽이든 저희는 지수함수를 씁시다. 점 A나 점 B를 표현하여서 대입만 할 수 있으면 A, 곧 A의 제곱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일단 점 C의 y좌표가 2분의 19라고 했으니까 대칭축의 방정식에 y의 2분의 19를 대입하면 x의 값은 2분의 15가 될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점 C에서 점 A로 평행이동을 할 건데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여기 1대 1대 루트 2인 것까지 괜찮겠죠? 근데 지금 선분 AC의 길이가 뭐가 되죠? 저희가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의 넓이는 2분의 121 파이니까 파이 곱하기 2분의 121이 되려면 r제곱의 r이 루트 2분의 11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분의 11이니 2분의 11 루트 2 유리화한다면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1 루트 2라는 것은 1대 1대 루트 2에서 x값 증분 2분의 11, y값 증분 2분의 11,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점 A 표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점 C로부터 점 A 표현하는 거예요. x축으로 2분의 11만큼 2분의 15로부터 평행이동. 그럼 2분의 15 빼기 2분의 11은 2분의 4, 2, y축으로 2분의 11만큼 평행이동 2분의 19로부터 플러스 2분의 11 하면 2분의 30, 15가 되겠습니다. 를 y는 ax제곱 플러스 2에 대입을 한다면 y값 15는 a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제곱이 이꼴 13.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의 제곱이 있죠. 정답은 13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번입니다. 함수 fx는 절대값 안에 3차식 다 주어져 있고 실수 t에 대해서 닫힌 구간 t, t 플러스 2에서의 t의 값에 상관없이 구간의 길이가 항상 2다. 자, 저 구간에서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fx의 최대값을 추종한 함수가 gt이다.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함수 gt는 t는 알파와 베타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알파 곱하기 베타 계산하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gt가 언제 꺾이는지 저희가 확인하면 되겠죠. 자, gt 그래프 그리려면 fx 그래프 그리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안에 있는 3차식 hx라고 합시다. 그래프 그리기 위해 미분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3,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인수 있으니까 hx의 그래프는 증감증을 x는 마이너스 1과 x는 1을 기점으로 하겠죠. 지금까지 그린 함수가 hx이고 fx를 그리기 위해서는 지금 절대값을 씌워야하니 언제 꺾이는지 언제 x축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혹은 0이 되는지 x축과의 교점 확인이 중요하죠. 내지는 함수값의 보들이 중요하죠. 극소값 먼저 확인해 보시면 h1은 1-3 플러스 8 6이죠. 한참 양수이고 극대값도 미리 계산해 놓으면 h-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8 10입니다. 자, 더 작은 x값 h-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6 플러스 8 6이고요. h-3은 마이너스 27 플러스 3, 3에 9 플러스 8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3 x가 마이너스 3일 때 처음으로 음수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 쭉 그어놓고 이때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x축이 x는 1에서의 함수값보다는 밑에 있고 x는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그래프 그려놓으면은, 자, 여기 밑에 있는 이 그래프를 접어 올리겠죠. x축 위로 접어 올릴 건데 지금 그래프가 약간은 별로인 게 h-3 -10, h-1은 10이었어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3, 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1 함수값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접어 올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렇게 함수값이 같게끔 접어 올린,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해주면 요 노란색으로 형광펜 포인트가 되어 있는 이 그래프가 fx가 되겠습니다. 이 fx를 가지고 t, t 플러스 2라고 하는 움직이는 구간, t의 값을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증진시키겠죠. 자, 움직이는 구간에 대해서 함수 gt는 fx의 최대값을 추종하는 함수예요. 그럼 저희가 구간의 길이가 2가 되게끔 가시화하여서 이 정도로 표현을 해놓고, 자, 이 구간이 t의 값이 작으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오른쪽으로 증진해 가면서 노란색 그래프의 최대값을 추종해 가면 됩니다. t의 값이 아주 작으면 여기에서 노란색 함수의 최대값은 gt 이꼴 ft가 되겠죠. 왼쪽에서 함수값이 더 크죠. 자, 이렇게 쭉 미리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까지 왔다고 해봅시다. 정확히 x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딱 끼겠죠. 자, 이때 최대값은 여전히 gt 이꼴 ft이기도 하지만 ft 플러스 1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g-3은 f-3이기도 하지만 f-1이기도 합니다. 극대값과 왼쪽 함수값이 똑같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쭉 t값 밀고 가면은 지금 fx의 함수값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 이 내에서 극대값 f-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t는 마이너스 3부터 t는 마이너스 1까지 밀릴 때까지는 어떠한 fx의 함수값이 fx의 극대값 f-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gt 이꼴 f-1이라는 상수 함수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t의 값을 오른쪽으로 쭉 더 밀고 가면은 왼쪽 함수값 ft가 gt가 되다가 언젠가는 딸깍하고 오른쪽 함수값 ft 플러스 2가 ft보다 더 커지죠. 그래서 오른쪽의 함수값을 최대값으로 추종하는 함수가 gt가 될 거예요. 자, t, t 플러스 여기다가 놓고 빨간색으로 gt 그래프를 저희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쭉 그린다면 여기까지는 쭉 따라 내려오고 ft가 gt였다가 t는 마이너스 1부터 마3부터 t는 마이너스 1까지는 상수함수 f-1이 됐다가 그 다음부터는 ft가 곧 gt이다가 왼쪽 함수값이 제일 크다가 자, 자, 이 구간의 길이가 2가 되는 타이밍에 t가 걸렸을 때 딸깍하고 t를 더 밀면은 오른쪽 함수값 ft 플러스 2를 gt로 추종하게 되겠죠. 요런 그래프가 gt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건 gt가 언제 미분불능일지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3일 때 미분불능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미분불능점은 계산할 필요가 없죠. 저희가 계산한 값에 속하니까. 그럼 여기를 저희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를 t는 베타라고 합시다. 알파 값이 마이너스 3이었고, 자, t는 베타에서 지금 gt 함수가 미분불능이다 라고 하는 저 베타 값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hx 그래프에서 h 베타와 h의 베타 플러스 2가 같다라는 방정식으로부터 베타 값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h 베타 이꼴 h 베타 플러스 2이다. 다음 베타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이다 정도 계산을 해보시면 hx 함수 저식 위에 3차식 있죠. 대입을 하면은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8 네. 그리고 베타 플러스 2 세제곱 마이너스 3에 베타 플러스 2 플러스 8 88 없애고 좌변으로 우변으로 이항을 한다면 베타 세제곱 날라가고 6베타 제곱 더하기 12베타 더하기 8 그리고 마이너스 3베타 날라가고 마이너스 6 이꼴 0 6베타 제곱 더하기 12베타 플러스 2 이꼴 0이니까 3베타 제곱 6베타 1 이꼴 0 완전 제곱한다고 생각하고 3의 베타 플러스 1의 제곱은 2 추가했으니까 2 그럼 베타 플러스 1의 제곱이 3분의 2니 베타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이나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커야 되겠죠. 따라서 플러스만 베타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분의 2이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계산하고자 하는 바는 알파 곱하기 베타였으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알파가 마이너스 3이죠. 베타 값에 마이너스 3 곱하면 3 마이너스 3과 루트 3분의 2 곱하면 루트 6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양식 m 플러스 n 루트 6이다 알파 베타가. 그럼 m은 3이다. n은 마이너스 1이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m 플러스 n 3과 마이너스 1 더하여서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확통입니다. 23번에 3H3 이꼴 C로 바꾸면 OC3, OC2는 10이죠. 24번 숫자 1, 2, 3 중에서 중복 허락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 홀수의 개수는 자 마지막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2가지 1, 3밖에 없고 나머지는 3가지씩 3의 세제곱이 되겠죠. 54입니다. 25번 남 5, 여 2, 총 7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 두고 원모양 탁자 둘러 앉을 때 여학생들 이웃 덩어리 만들면 한 명으로 간주했을 때 남학생 5, 덩어리 하나 6명 원순을 돌리면 6-1, 100 덩어리 안에서 여학생 2명 돌리면 곱하기 2 500 곱하기 2는 240입니다. 26번 자, A에서 출발하여 B지점을 지나 최단거리로 갈 때 P지점은 지나면서 Q지점은 지나지 않게 가는 방법입니다. 중간에 이거 뭐 M이라고 해볼게요.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 3가지, P에서 M까지 가는 방법 3가지, M에서 B까지 전체 가는 방법은 3팩, 3팩, 6팩이죠. 3팩, 3팩분의 6팩 마이너스 Q를 통해 가는 방법이 3가지 계산해주면 3, 3의 9 자, 3팩, 3팩, 6팩은 6C3, 20 마이너스 3, 3의 9, 99가지가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A 3개, B 2개, C, D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와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7개의 빈 상자가 있다. 각 상자에 한 장의 카드만 들어가도록 7장의 카드를 나누어 넣을 때 문자 A가 적혀있는 카드가 들어간 3개의 상자에 적힌 수의 합이 홀수가 되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 같은 문자끼리는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A 카드 3장이 지금 저 7개의 상자에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총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 아니겠어요? A가 들어가는 게 3장의 카드이기 때문에 3개의 박스에 적혀있는 수가 모두 홀이던가 홀 3개 더하면 홀이죠. 또는 짝짝짝이면 짝인데 거기서 한 번만 홀이던가 짝짝 홀이면 합이 홀이죠. 이 외에 짝홀 짝입니다. 그리고 짝짝짝 짝입니다.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케이스라고 해놓고 첫 번째 A가 들어갈 홀수 박스를 먼저 고를 건데 홀수 박스는 1, 3, 5, 7 4가지가 있죠. 일단 4C3으로 A가 들어갈 박스를 결정해 놓고 남은 B, B, C, D 카드를 어떠한 남은 4개의 박스에 나열하는 방법은 BB 같은 것이 있는 순열 2팩분의 4팩이 될 것입니다. 4 곱하기 4, 3, 12, 48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짝짝홀이죠. 그래서 자, 짝은 2, 4, 6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3개 중에 2개를 먼저 고르고 A가 들어갈 짝수 2개를 고르고 나머지 서로 다른 4개 중에 짝수 하나를 홀수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이렇게 A가 들어갈 짝짝홀을 모두 고르고 나서 마찬가지로 남은 B, B, C, D 나열하는 방법 2팩분의 4팩 그래서 3 곱하기 4 곱하기 12 144가지 2가지 더하면 192가지가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고 가조건은 A, B제곱 C B가 특별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나조건 A와 C는 서로 소가 아니다. 자, 그럼 720 저희가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하고 할 건데 720은 36 먼저 빼볼까요? 36 곱하기 20 36은 6의 제곱이니까 이 2개 3 2개 20은 4 곱하기 5 이 2개 5 하나 라서 2의 4제곱 3의 제곱 5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능한 B제곱이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2의 4제곱과 3의 제곱 중에서 적당히 짝수계를 취하면 될 텐데 제일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1의 제곱 가능할 거고 2만 가져갔을 때 2의 제곱, 2의 4제곱 가능할 거고 3 가져갔을 때 3의 제곱 가능할 거고 조합한다면 2 2개, 3 2개 가능할 거고 2 4개, 3 2개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뭐 몇 가지죠? 한 가지, 두 가지, 셋, 넷, 다섯, 6가지 케이스를 나누면 되겠죠. 첫 번째로 b제곱이 1의 제곱이라면 ac는 어떠한 것도 b가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2 4개, 3 2개, 5 하나가 있습니다. 자, ac는 지금 서로소가 아니어야 돼요. 서로소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어차피 5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a와 c 중에 5를 누가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5로 인해서 a와 c가 서로소가 아닐 수는 없어요. 결국 a, c가 서로소가 아니기 위해서는 2 내지는 3을 나눠 먹기를 해야 됩니다. 해서 어떻게 우리 경우의 수 셈을 할 거냐면 그냥 2의 4제곱, 3이 2개, 5가 하나를 AC한테 2를 나눠주는 방법은 5가지. 맞죠? A한테 다 줄 수도 있고 AC한테 1개, 3개, 2개, 2개, 3개, 하나, 4개, 0개 이렇게 5가지가 있을 거고 3도 마찬가지 나눠주는 방법 3가지, 5를 나눠주는 방법 2가지가 있을 텐데 이 중에서 배제하면 되겠죠. 뭘 배제하면 되죠? 2를 몰빵으로 A씨한테 누구한테 줄지 2가지, 그리고 3을 몰빵으로 누구한테 줄지 2가지, 역시 마찬가지 5 나눠주는 방법의 수. 이렇게 된다면 뒷경우의 수가 A씨가 모두 서로 소인 경우이니 배제한다면 서로소가 아닌 경우의 수밖에 남지 않겠죠. 앞쪽 계산하면 5, 3, 15 빼기 15 곱하기 2, 30 마이너스 8, 2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b제곱이 다음 경우에 수 2의 제곱이라면 ac는 2의 제곱 가져가서 2 2개, 3 2개, 5 마찬가지 방법 쓴다면 3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몰빵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18 빼기 8이니까 10가지. 자, b제곱이 2의 4제곱이라면 ac는 이 모두 가져가서 3의 제곱 곱하기 5. 이땐 배제하는 방법보다 그냥 ac가 서로소가 아니려면 3을 하나씩 나눠 먹어야 되니까 a와 c한테 하나씩 주고 3을 5가 누구한테 갈지 2가지가 가능한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b의 제곱이 3의 제곱이라면 다음 경우의 수 ac는 2의 4제곱 곱하기 5가 되겠죠. 자, 이때는 가능한 경우의 수가 결국 ac가 2를 몇 개씩 가져갈지죠. 그래서 하나 3개, 2개 2개, 3개 하나, 3 곱하기 5가 누구한테 갈지 2, 6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우의 수 b의 제곱이 2의 제곱, 3의 제곱일 때 가능한 ac는 이때 2의 제곱 곱하기 5 마찬가지죠. A씨한테 2를 하나씩 무조건 줘야지 서로 소이니 5를 누구한테 주는지 2가지. 자, 마지막 경우의 수입니다. B의 제곱이 2의 4제곱, 3의 제곱이라면 A씨는 2와 3이 탈탈 털려 5 하나밖에 남지 않겠죠. 이때는 5를 누구한테 주는지 상관없이 A씨는 항상 서로 소일 수밖에 없으니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총 경우의 수를 다 더해보면 이렇게 더하면 32, 34, 40, 42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번입니다. 3명의 학생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초콜릿 3개와 같은 종류의 사탕 5개를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 사탕을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자, 가족권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은 초콜릿을 받지 못한다. 그럼 지금 3명의 학생이기 때문에 초콜릿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는 2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나조건 각 학생이 받는 초콜릿의 개수와 사탕의 개수의 합은 2 이상이다. 자, 그래서 일단 가족권으로부터 초콜릿을 못 받는 학생이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일단 3시1로 초콜릿을 못 받는 학생의 결정을 해볼게요. 세 사람 A, B, C라고 한다면 초콜릿과 사탕이 있을 때 A가 못 받는다고 해봅시다. 빵개라고 해볼게요. 그럼 지금 서로 다른 초콜릿 3개가 B, C한테 분배가 되면 되겠죠. 서로 다른 초콜릿을 하나를 B, C한테 분배하는 방법의 수는 2의 세제곱까지이나 이 중에서 A와 C, B와 C한테 몰빵되는
두 가지를 배제한다면 뭐 B한테 두 개가 C한테 한 개가 어떤 서로 다른 종류의 초콜릿이 분배가 잘 되었을 거예요. 못 받는 학생은 한 명인 경우입니다. 자, 이랬을 때 나조건 각 학생이 받는 초콜릿의 개수, 사탕의 개수의 합은 2 이상이니까 지금 B는 이미 문제가 없어요. 사탕을 더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더 받을 수도 있지만 그에 반해서 A는 사탕을 하나, 두 개는 최소한 깔고 가줘야 되고 C는 초콜릿이 하나니까 사탕을 적어도 하나는 깔고 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탕 5개 중에 3개를 미리 깔았으니 남은 2개의 사탕을 서로 다른 3명한테 나누어 주는 방법, 중복조합이죠. 3H2가 되겠습니다. 3 곱하기 6 곱하기 3H는 4C니까 6, 108가지이죠. 이게 못 받는 학생 1명인 경우. 자, 못 받는 학생이 2명이라면 3C2 곱하기 A, B, C라고 했을 때 만약에 A와 B가 못 받았다면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초콜릿을 C한테 몰빵하는 방법에서 굳이 말하자면 한 가지죠. 몰빵을 했고 그럼 사탕을 A, B한테 일단 2개씩은 무조건 깔아야 되고 C는 깔 필요가 없죠. 그럼 4개를 소진했으니까 남은 1개의 사탕을 A, B, C 중에 누구한테 줄지 곱하기 3 계산하여서 3 곱하기 1 곱하기 3 9 따라서 정답은 117가지가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집합 x, 1, 2, 3, 4, 5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가족권, 중복조합을 쓰는 단조증가 함수이죠. 나조건 1, F5, F4 중복이 허용되지 않고 F5보다 F4가 더 크다. 뭐 감소함수 느낌도 있고요. 어쨌든 1, 2, 3과 4, 5에 다른 규칙성을 적용하여서 1, 2, 3, 4, 5에 대응시켜야 한다. 이 정도 느낌 가져가시고 자, 다조건 FA는 B다, FB는 A다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서로 다른 두 원소 A와 B가 존재한다. 이거 사실 우리가 고1 때 함수에서 되게 많이 했던 건데 저희가 이제 트위스트라고 말을 해요. 뭐 예를 들어 F1은 3이다, F3은 1이다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대응이 되는 거죠. F4가 5다, F5가 4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두 원소 A, B가 존재한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죄송합니다. F1, 2, 3은 단조 증가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럴 수가 없어요. F1은 2고 F는 1이다. 이게 불가능하죠. 이건 감소함수의 형태이니까. 그러면은 4와 5가 서로 꼬이던가 내지는 4, 5 중에 하나, 뭐 예를 들어 4와 3, 그리고 1, 2, 3 중에 하나, 3과 4 이런 식으로 꼬여야지만 다조건이 만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그룹 내에서는 이 그룹 내에서는 다조건을 만족할 두 원소를 찝을 수가 없습니다. 가 이 문제를 이해하는 첫 번째예요. 자, 그 첫 번째로는 F4가 5이고 F5가 4다. 그러니까 1, 2, 3 그룹에서 하나도 뽑지 않고 4, 5 그룹에서 서로 트위스트 되게 대응을 시킨다면 나조건에 문제가 없습니다. F5, F4, F4가 더 크고 F5가 1보다 더 크니까요. 그럼 지금 F1, 2, 3만 잘 대응시키면 되니까 F1, 2, 3을 대응시키는 방법의 수는 서로 다른 5개의 원소의 중복 허용해서 3개 뽑기만 하면 된다. OH3이 되겠습니다. OH3은 7C3, 35가지고요. 자, 그럼 이제 4, 5끼리 노는 거 끝났고 1, 2, 3과 4, 5로 조합을 할 건데 뭐 한번 4랑 이렇게 조합한다고 볼게요. 4, 1을 서로 꼬아볼게요. 그럼 이때 발생하는 문제는 F4가 1이면 안 되죠. 나조건에 F5가 1보다 크니 F4도 1보다 커야 됩니다. 안 됩니다. 4와 1 대응이 안 됐고 자, 4 두고 4와 2 대응시켜 봅시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F4가 2면 F5가 될 수 있는 게 없죠. 따라서 2, 4도 매치가 되지 않고 마지막 4, 3 4, 3이면 3, 4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일단 먼저 1, 2, 3부터 대응을 시켜볼게요. 1, 2, 3은 1, 2죠. 3은 대응시켰으니까 1, 2는 1, 2, 3, 4 안에 대응을 시켜야 되겠죠. 중복을 허용하여서 4H2 이렇게 1, 2를 대응시킬 수 있고 F5는 F4가 3이니까 1, 2, 3 사이에 2밖에 되지 않겠죠. 한 가지밖에 없겠습니다. 4H2는 5C이니 10, 10가지가 가능하죠. 경우를 안 썼네요. 지금 경우는
F4가 3, F3이 4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1, 2, 3그룹과 4, 5그룹에서 4와 꼬일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다 따졌고, 그럼 마지막으로 5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1, 5는 안 되겠죠. F5가 1일 수 없어, 다조건 때문에. 그러면 2, 5 꼬아봅시다. 요렇게 꼽는다면 1, 2, 3부터 자 1이 될 수 있는 거는 F2가 오니까 1, 2, 3, 4, 5 중에 아무거나 하나 가능하죠. 5가지. F5가 2고 F2가 5인 경우에서 일단 1, 2, 3 대응시킬 건데 F2가 오니까 F1은 5개 다 된다. F3은 F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5 하나한테까지만 F3은 5일 수밖에 없다. 한 가지 경우이고 마지막 F4는 4에 대응할 수 있는 건 F5인 2보다 더 커야 되니까 3, 4, 5 세 가지 중에 하나 5 곱하기 1 곱하기 3 15입니다. 자, F5와 5와 1, 2, 3 그룹에서 마지막 3 이렇게 꼬아본다면 3으로 꼬아본다면 1, 2, 3에서 1, 2는 1, 2, 3, 4, 5 5개 다 대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F5가 3, F3이 5가 되는 경우 중 1, 2가 1, 2, 3, 4, 5 모두 대응할 수 있으니까 5개 중 2개 중복 허용. F4는 F5보다 커야 되니 F5인 3보다 큰 게 4, 5 2개이죠. 2 곱하면 되겠습니다. OH는 6C2, 15 곱하기 2니까 30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경우의 수 하나씩 더하면 45, 60, 90. 전체 경우의 수는 90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적입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제곱, 3n제곱, 3n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0, 0 되고 마이너스 1분의 분자 3의 마이너스 1제곱 3분의 1이니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24번 수열 a, n, b, n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an 1이고 n분의 bn 3일 때 뭐 an과 bn의 적당한 값식을 뭐 만들어도 되지만 지금 꼴맞추기 하면 분모 분자 모두 n으로 나누면 되겠죠. 리미트 n분의 1 없애도 괜찮고요. 어차피 0으로 수렴하니까 없앨까요? 자, n분의 bn은 3으로 가니까 3 바로 대입해버립시다. 자, 첫 번째 nan 나왔으니까 1, n분의 bn 나왔으니까 3, 따라서 6분의 4. 정답은 3분의 2입니다. 25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2n 플러스 3과 2n 플러스 4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부등식으로부터 극한 꼴맞추기 하는 게 이런 문제에서 물론 정석적으로는 꼴을 맞춰야 하지만 an의 부등식으로부터 저희가 따져야 할 극한의 식을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 an 플러스 1 6n제곱 뭐 이렇게 nan 봤더니 an에 적당히 2n 플러스 3.5 정도를 대입한다고 한다면 문제될 거 없죠. 여기 2차식 될 거고 여기 1차의 제곱 2차 될 거고 2차 될 거니까 최고차항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3.5는 고려치 않아도 괜찮아요. 2n인 게 중요하죠. 그럼 nan은 2n제곱 an 더하기 1은 2n의 제곱 4n제곱 더하기 6n제곱 최고차항만 쪽쪽 뽑아내면 2분의 15가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a1 플러스 2다. 초항이 뭔진 모르겠지만 상수이겠죠. 일정하다는 거예요. 다항 빼기 전항이 일정하다는 것은 an이 등차 수열인 거고 a는 등차 수열이면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dn 플러스 블라블라 정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공차 d가 초항 더하기 2이다. 이 정도까지. 그리고 an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 최고차항 계수가 공차 n의 1차식이다 했을 때 자, 리미트 보면 an-n 플러스 2n 플러스 n 1차분의 1차로 보이셔야 돼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항이니까. 그럼 1차분의 1차는 최고차항 계수비 d-1분의 분자 쪽은 2d 플러스 1 되는 거 바로 보이셔야 합니다. 그럼 d값 바로 확인 가능하고 2d 플러스 1은 3d-3 d는 4다. 그래서 공차가 4라면 자 투스타식이라고 해놓고 초항이 주어지죠. 4는 a1 플러스 2다. a1은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10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차 d 4를 9번 더하면 되겠죠. 정답은 38입니다.
다음은 27번입니다. 초항 3, 두 번째 항 6인 등차수열 AN. 뭐 AN이 3n인 건 바로 나오죠.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BN에 대해서, 모든 자수 n에 대해서 급수의 합이 나왔어요. 자, 라고 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BN 분의 AN. 그럼 일반항 AN, BN 뽑아내려면 AN이야 지금 3n으로 뽑아냈고, 자, 이 별식에다가 n-1 대입하고 빼면 되겠죠. 그러면 AN의 BN의 제곱은 n세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 별식에 n을 대입한 그 식 그 자체에서 별식에 n-1을 대입한 우변의 식을 빼면 되겠죠. 3, 3 날라가고 n세제곱에서 n-1 세제곱 빼면 3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 마이너스 n에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 빼면 마이너스 1 정도가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맞나요?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맞네요. 네. 자, 라서 3n제곱 마이너스 3n이다. an이 아까 3n이라고 했었죠? 3n 곱하기 bn의 제곱이니, 자, 우변 3n으로 묶어보면 n-1. 따라서 bn은 제곱은 n-1이죠. 그럼 bn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1이나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이라고 했으니 bn은 루트 n-1입니다. 그럼 끝났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루트 n-1 b의 2n 루트 2n-1 분의 an 3n이니까 1차로 간주할 수 있겠죠? 분모 분자 모두. 분자는 3, 분모는 루트 2 루트 2분의 3 2분의 3 루트 2로 수렴합니다. 다음은 28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y는 2nx 원점 지나는 직선 기울기 2n이고요. 와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이죠. 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n, bn이라고 한다면 뭐 원도 그려야 되고 하니까 사실 저희가 이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교점만 표현해야 되니 굳이 저희가 1차 함수, 2차 함수 모두를 좌표 평면에 표현할 필요는 지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an과 bn의 뭐 좌표값 혹은 x값을 확인하려면 연립을 해야 되겠죠. 2nx 이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nx 느낌 괜찮죠? n제곱 마이너스 1이 n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인수분해 깔끔하게 됩니다. x 마이너스 n 플러스 1 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아하 교점의 x값 이꼴 n 플러스 마이너스 1 한 개씩이구나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좌표 평면이 있으면 직선 y는 2nx가 쭉 있을 때 굳이 2차 함수 그리지 말고 어쨌든 2차 함수와의 교점이 두 개인데 그 교점의 x의 값이 n-1과 또 n 플러스 1이다. 이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를 a,n, bn이라고 하자. 맞아 읽어보시면 1x-2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위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a,n, bn, pn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를 pn이라고 할 때 그 넓이를 sn이라고 한다면 sn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이고 뭐 원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중심이 2,0이고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최대가 되려면 a,n, bn은 어쨌든 고정된 선분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여기는 고정된 선분이고 점 pn이 어디 있을 때 곧 삼각형 ABP, AN, BN, PN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되는데 높이가 최대일 때 특징은 이거죠. 주어진 선분 내지는 직선과 원의 중심이 직교하도록 선분을 그었을 때 만나는 두 교점 중 수선해발과 가까운 게 최소 높이, 곧 최소 넓이를 결정할 거고 먼 곳이 최대 넓이, 곧 최대 높이, 최대 넓이를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PN이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삼각형은 굳이 그릴 필요가 없고 자 그럼 이때 밑변과 높이를 표현을 해야지 넓이 표현이 가능하니 첫 번째 AN, BN을 먼저 확인할 겁니다. 삼각형의 밑변은 다른 걸 할 게 아니고 지금 여기 x의 증분이 2라는 거 확인되죠? 그러면 기울기가 2n이니까 2분의 4n이어야지 기울기 2n이 가능합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루트 16n제곱 플러스 4
그래서 밑변 체크해놨고, 자, 다음은 높이입니다. 높이는 투박하게 한글로 쓸게요. 자, 높이는 결국 이거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더하기 반지름의 길이 1이었어요. 그래서 플러스 1 해놓고 점집거 쓰기 위해서 2nx-y = 0, 그리고 원의 중심 2,0 체크해놓고 점집거 쓰면 루트 4n제곱 플러스 1, 외부에 대입하는 효과 4n입니다. 이게 높이죠. 따라서 지금 저희가 SN,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16n제곱 더하기 4 곱하기 높이 루트 4n제곱 더하기 1분의 4n 플러스 1입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s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sn은 지금 n분의 1을 위에 쓴 식에 추가한다고 해볼게요. 2분의 1은 냅두고, 자, n분의 1을 루트 16n제곱 더하기 4한테 분배해주면 루트 16으로 수렴하겠죠. 4로 수렴하겠죠. 그리고 뒤쪽 괄호는 플러스 1은 상수인 상수이고 루트 4n제곱분의 4n이죠. 1차분의 1차 2분의 4로 수렴할 것입니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 플러스 1, 2 곱하기 3은 6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fx를 fx = n세제곱분의 4x세제곱 플러스 1, 3차 함수이고요. 원점에서 곡선 y는 fx에 그은 접선을 ln, 접선 ln의 접점을 pn이라고 하자. x축과 직선 ln에 동시에 접하고 점 pn을 지나는 원중 중심 S좌표가 양수인 것을 cn이라고 하자. 아래 평면에 나와 있죠. 자, 원 cn의 반지름의 길이를 rn이라고 했을 때 rn에 관한 극한 계산을 하는 것이니까 rn이 어떻게 식으로,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선분 2개 그어 주실 거고, 그래야 반지름 rn이 표현되니까 외부의 점 곧 원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선분 그어 볼 법하죠. 자, 일단 rn의 접근을 아래에서 할 수도 있고 위에서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rn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기 위한 첫 번째는 접점 pn의 x좌표값, y좌표값 정도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것일 겁니다. 자, 점 pn을 t, 라고 한다면 3차 함수에 t 대입하면 ft = n세제곱분의 4t 세제곱 플러스 1이죠. 자, 외부의 점 0에서 5에서 0,0에서 점 pn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3차 함수 fx의 pn의 순간 변화율과 같다라는 등식으로부터 t를 접점의 x좌표 값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0,0과 pn, t, 머시기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t분의 n 세제곱분의 4t 세제곱 플러스 1 = 순간 변화율 표현하려면 f'x 미분했을 때 n 세제곱분의 12x제곱 에다가 t 대입하는 거죠. f't = n 세제곱분의 12t 제곱이죠. 양변의 분모에 t만 곱해보면 n 세제곱분의 4t 세제곱 플러스 1 = n 세제곱분의 12t 세제곱이다. 그럼 지금 얘랑 얘 동류항 처리할 수 있겠죠. 우변으로 이항을 한다면 n 세제곱분의 8t 세제곱 = 1이다. t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니까 양변에 n세제곱분의 8 역수 곱하면 8분의 n세제곱이 t세제곱이다. 모두 세제곱수 표현이 되니까 t는 2분의 n이다. 이렇게 점 p x값을 2분의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점 pn = 2분의 n, 아까 pn 여기 표현된 식의 t에다가 2분의 n 대입해서 계산하면 2분의 3 정도 pn의 값을 표현을 할 수 있고, 자, ln의 기울기가 f'2분의 n일 거니까 대입을 해보면 n 세제곱분의 12 곱하기 x제곱에 2분의 n 대입하면 4분의 n제곱 곧 n분의 3인 것 알 수 있죠. 자, 이 기울기를, ln의 접선의 기울기를 두 개의 예각 세타에 대해서 각 x축의 영해방향과 이루는 각이 ln이 2세타이기 때문에 탄젠트 2세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왜 저희가 지금 탄젠트 2세타에 관한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Rn, 반지름의 길이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선분 OPn과 Rn의 길이비가 탄젠트 세타이잖아요. 곧 선분 OPn분의 반지름의 길이 Rn 이꼴 탄젠트 세타이죠. 이 세타라고 잘못 말한 것 같네요. 탄젠트 세타이죠. 그럼 Rn 이꼴 탄젠트 세타 곱하기 선분 OPn이라고 표현했을 때 탄젠트 세타와 선분 OPn의 길이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Rn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여서 극한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선분 OPn의 길이야 뭐 0,0과 2분의 n, 2분의 3 사이에 길이 공식 쓰면 될 거고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2세타로부터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탄젠트 2세타가 백악공식 1- 탄젠트 제곱 t라고 표현하겠습니다. t제곱분의 2t 이꼴 탄젠트 2세타인 n분의 3이니 양변의 분모들을 곱하면 2t 곱하기 n 2nt 3 곱하기 왼쪽 분모 3- 3t 제곱 곧 탄젠트 세타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3t 제곱 플러스 2nt-3 이꼴 0이 미정계수 n 때문에 미지수 n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진 않지만 근해 공식을 억지로 쓰면 t 곧 탄젠트 세타가 n에 관해서 어떤 식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짝수 공식 3분의 마이너스 n 플러스 마이너스일 텐데 만약에 뒤쪽 루트마저도 마이너스면 탄젠트 세타가 음수이니까 지금 세타는 어쨌든 그림에서 예각이죠. 라서 플러스만 고수하고 루트 공식 맞아서 써주면 n제곱 플러스 9이다. 이게 탄젠트 세타니까 1번은 클리어가 됐고요. 2번 선분 OPn의 길이는 0,0부터 2분의 n, 2분의 3까지 루트 4분의 n제곱 플러스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 1번 곱하기 2번이 Rn이니까 자, 그 염두에서 극한식 계산하면 40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곱하기 4rn 4 곱하기 rn은 지금 1번과 2번 두 개씩 곱하는 거죠. 천천히 하나씩 표현을 해보면 3분의 마이너스 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9 rn 아니죠. 선분 OPn 루트 4분의 n제곱 플러스 4분의 9 뒤쪽에 마이너스 3까지 있습니다. 자, 이런 극한을 계산하는 건데 뭐 무작정 계산하지 말고 일단 지금 앞쪽에 n제곱 무한대로 가는 것 있으니 뒤쪽은 무한소 엄밀하게 말하면 아마도 정답이 0이 아닌 이상 분모는 2차식이 될 거예요. 정리를 잘 하면 이 뒤쪽에 있는 괄호가 결국에는 뭐 n제곱분의 뭐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 정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통분을 하고 필요하다면 유리화도 잘 해야 되는 형식인 거죠. n제곱 일단 여기 있는 4를 여기에 2하나 여기에 2하나씩 곱하고 싶어지겠죠. 뒤쪽 루트에서 분모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첫 번째 괄호에서 3분의 2는 내버려 두고 마이너스 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9 뒤쪽 루트에 2 곱하면 루트 n제곱 플러스 9 똑같은 게 반복이 되네요. 통분할 거니까 3은 3분의 9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40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3분의 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2 곱하기 괄호 곱하기 루트이니까 하나씩 분배를 다 해주면 2랑 마이너스 n이랑 루트 곱하면 마이너스 2n 루트 그 다음 2랑 루트랑 루트 곱하면 2 곱하기 루트 풀려서 2n제곱 더하기 18 뒤쪽은 3분의 9였으니까 마이너스 9 정도가 되면은 상수항은 9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 뒤쪽에 있는 걸 어쨌든 잘 정리해서 저희의 목적은 괄호 안에 있는 식을 n제곱분의 무엇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쯤 되면 저희가 이제 유리화를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3분의 1은 여기 있는 3분의 1은 아예 바깥으로 빼서 3분의 40 쓰시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그럼 지금 2n제곱 플러스 9에서 2n 루트를 빼고 있으니까 유리화 한 번에 처리하면 분자는 2n제곱 플러스 9의 제곱 마이너스 2n 루트의 제곱을 하게 된다면 4n제곱에 괄호 루트 풀려서 n제곱 플러스 9가 되겠죠. 분모는 2n제곱 플러스 9의 플러스 2n 루트
n제곱 더하기 9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분모가 어쨌든 앞쪽에 2차, 뒤쪽도 1차 곱하기 1차 간주에서 2차 이니까 n제곱분의 무엇 형태가 얼추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아마도 분자는 상수항일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이 앞쪽은 암산했을 때 4n제곱 더하기 36n제곱 더하기 81이고 뒤쪽도 4n제곱만 분배하면 4n제곱 더하기 36이니까 까져서 81 되겠죠. 그럼 끝났습니다. 3분의 40 곱하기 분자의 차수 81n제곱 81만 남죠. 분모의 차수 2차에다가 최고차항이 앞쪽에 2, 뒤쪽에 2 더하고 있으니까 2 플러스 2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이랑 81 약분하면 27, 40이랑 4 약분하면 10. 정답은 27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번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자연수 m에 대해서 양수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의 g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x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fx 곱하기 n분의 x의 n제곱 플러스 x라고 합니다. gx를 결정하는 방식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m분의 x의 n제곱 곧 무한제곱이고 일단 m은 자연수로 양수, x도 양수이죠. 양수 범위에 정의된 함수이니까 양수분의 양수, 밑이 양수예요. 그럼 양수의 무한제곱은 양수가 밑이 1보다 크다면 무한대로 발생할 거고 밑이 1 그 자체라면 1 그 자체로 수렴할 거고 밑이 0과 1 사이 양수라면은 0으로 수렴하겠죠. 밑이 1보다 큰 경우는 분자가 분모 x가 n보다 더 큰 경우일 거고 밑이 1인 경우는 분모와 분자가 같은 x가 m인 경우일 거고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는 분모가 더 큰 곧 x가 m보다 작은 경우 단 x는 양수이니까 x가 0과 m 사이인 경우에 n분의 x의 n제곱 gx를 이루는 저 항이 0으로 수렴하냐 1로 수렴하냐 무한대로 발산하냐 정도로 나누어서 gx를 분류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x가 0과 m 사이면은 지금 n제곱이 0으로 수렴하니까 0 플러스 1분의 fx 곱하기 0이니까 날라가죠. 플러스 x 곧 1분의 x는 x로 수렴할 거고요. x가 m이라면 1 플러스 1분의 fm 플러스 m 곧 2분의 fm 플러스 m으로 수렴할 거고요. x가 m보다 크다면 n분의 x의 n제곱이 무한대로 발사하니까 무한대로 발사하는 것으로 나누면 1분의 fx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0으로 수렴하죠. 따라서 1분의 fx인 fx를 수렴할 겁니다. 자, 요 정도까지 분류를 해서 gx를 본다면 x가 0과 m 사이에서는 gx는 x라고 하는 직선함수일 거고 x가 m보다 크면은 fx라고 하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를 따른다고 합니다. gx는. 자, 일단 gx가 아래 조건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데 저희가 구해야 할 건 g12이죠. 만약에 m이 예를 들어 12보다 큰 수인 뭐 20 정도라고 한다면 g12는 gx가 x일 경우이니까 그냥 12가 될 거예요. 되게 재미없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gx가 g12를 따질 때 gx는 fx일 때 곧 f12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면서 아마 fx의 식을 결정해야 정답이 나오겠다. 3차 함수 식 결정하는 문제라고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가조건 함수 gx는 주어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자,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0과 m 사이에선 x를 따르다가 m보다 클 때 x가 m보다 클 때는 fx 3차 함수를 따르는데 부드럽게 이어져야 된다. 일단 가조건까지 gx 그래프 개형 추론을 한번 해본다면 x가 m이 되기 직전까지는 y는 x를 따르다가 부드럽게 이어져야 돼요. 좌미분계수가 직선의 기울기 1이니까 우미분계수도 1, 곧 fx가 일단은 증가하는 추세로 올라가되 가조건을 마저 읽어보시면 G'M 플러스 1이 0 이하이다. 그러니까 M 이후에 한 칸 더 갔을 때는 Gx의 미분계수가 0 이하라는 말은 0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추세에 이르는 거고 0일 때는 뭐 극값의 X값일 것이다 이 정도 생각한다면 어쨌든 우미분계수가 1을 타고 증가하고 있다가
한 번쯤은 꺾여서 내려가 줘야지 G'N 플러스 1이 0보다 작던 내지는 G'N 플러스 1이 0이던 그 값은 발생해야 되니까요. 가 되는 함수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최고차 한계수 양수이니까 언젠가 fx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뭐 정도의 그래프를 저희가 gx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조건으로부터. 나조건을 보시면 gk 플러스 1 이꼴 0이다 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가 3개라고 합니다. 자, gx에 대입할 k와 k 플러스 1은 연속된 자연수이죠. 두 연속된 자연수 각각에 대한 함수값들의 곱이 0이라고 하는 건 gk가 0이든 혹은 다음 gk 플러스 1이 0이든 둘 다 0일 필요는 없지만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지금 그린 그림에서는 일단 x가 n보다 작을 때는 y는 x는 절대 0일 수 없죠. 그러니까 체크한 직선함수 구간에서는 나조건을 만족할 k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3차 함수 x가 n보다 클 때 나조건을 만족할 k 자연수가 3개여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린 그림에서는 어떠한 함수값도 0이 아니니까 극소값을 x축 쪽으로 내려서 만나게끔 해줘야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만큼 내려야 되냐? 곧 x축과의 교점이 1개여야 될지 혹은 더 내려가서 2개가 되게끔 해야 될지를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m까지 직선 올리고 부드럽게 이어서 접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에 이 접점의 x좌표값, x절편이 유일한 x절편이 만약에 자연수가 아니라면 나조건을 만족할 k는 자연수 k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이기 때문에 일단 x절편이 자연수 라지 n이라고 해봅시다. 그냥 스몰 n이라고 할까요? 네, n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조건을 만족할 k 값이 3개여야 되는데 어떤 k가 있을 수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n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n 대입하면 gn 곱하기 gn 플러스 1은 0이죠. 왜냐하면 gn이 0이니까. 근데 얘 말고 뭐도 있냐면 n보다 왼쪽으로 한 칸 갔을 때 n-1 또한 가능한 k값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gn-1 곱하기 gn은 0이죠. gn이 0이니까. 따라서 나조건을 만족할 k가 n-1과 n 2개가 보이고 2개 밖에 보이지 않네요. 나조건의 k는 3개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x절편이 하나면 안 되겠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m까지 똑같이 또 그리고 x절편을 2개를 만들 건데 일단 두 x절편 중에 뭐 적어도 하나는 자연수여야 되겠죠. 만약에 앞쪽이 자연수고 뒤쪽이 자연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똑같은 논리로 가능한 k값은 짝대기로 껐을 때 첫 번째 자연수 x절편일 수 있고 그리고 걔보다 왼쪽으로 한 칸 1만큼 빠져서의 k값도 가능하겠죠. 자연수 값도 k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 2개만 되면 안 되죠. k는 3개여야 되니까 아마 두 번째 x절편도 자연수여야 된다. 자연수인데 가능한 k값 일단 두 번째 x절편 x값 두 번째 x절편 가능할 거고 만약에 저희가 두 x절편 자연수가 멀다고 해볼게요. 먼다면 두 번째 x절편에서 왼쪽으로 한 칸 갔을 때 자연수 값도 가능한 k가 되겠고 이건 문제이죠. 왜냐하면 나조건의 k는 3개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얘도 안 되고 그러면 일단 x절편이 2개가 나와야 되는 건 맞는데 그 x절편이 멀지 않고 가까워야 되겠구나. 어떻게 가까워야지 가능한 k값이 3개가 될 수 있냐면 첫 번째 x절편과 두 번째 x절편의 거리차가 곧 1이어야 된다. 곧 연이은 자연수, 연속된 자연수가 x절편 두 개 x절편이 되어야지 첫 번째 x절편 이전에 k값 하나, 첫 번째 x절편에서 하나, 두 번째 x절편에서 하나 총 3개가 됩니다. k값이 3개일 수 있는 방법은 fx, gx를 이루는 fx의 x절편이 연속된 두 자연수이다 라고 나조건까지 해석할 수가 있었네요. 자, 다조건을 보시면 gl은 gl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를 만족시키는 역시 자연수 L의 개수가 3개이다 라고 합니다. 왼쪽 자연수 L에 대한 함수값보다 오른쪽 L 플러스 1에 대한 L 플러스 1에 대한 함수값이 더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말은
일단 저희가 그린 그림에서 y는 x쪽에서 발생할 수 없어요. l이 발생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증가함수이니까. GL이 항상 GL 플러스 1보다 작겠죠. 그럼 결국에는 3차 함수 쪽에서 다조건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GL이 GL 플러스 1보다 더 크거나 같은 L의 값이 3개가 발생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냐면 일단 GM과 다음 GM 플러스 1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M 플러스 1에서 가족권 M 플러스 1에서 GX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야 하니까 뭐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M 플러스 1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함수값의 대수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린 그림에서는 GM이 GM 플러스 1보다 더 작지만 GM 플러스 1이 GM보다 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다조건을 만족할 L이 M인지 M이 아닌지 두 가지 경우로 나뉠 거고 그 이외에 가능한 L이 3개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L들은 GX가 감소하고 있는 요 영역에서 몇 개가 더 있어야 되겠다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로 GM과 GM 플러스 1을 비교했을 때 GM이 더 크거나 같다라고 해볼게요. 곧 다조건을 만족할 자연수 M을 자연수 L을 M부터 가능하게 하자 이 얘기입니다. 자, M까지 쭉 끊고 M 플러스 1이 여기 있을 텐데 M 플러스 1의 산수값이 더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쭉 올리면 여기까지 이후에 이제 저희가 3차 함수를 마저 그릴 거고 나조건을 아까 얘기했죠. 연속된 두 개의 자연수가 두 x절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언젠간 x축과 교점 두 개가 돼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그리면 가능한 L은 M이 가능하죠. M이 가능하고 그 다음으로 가능한 L은 두 개가 더 가능해야 돼요. M 플러스 1이 가능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GX의 일부인 X가 M보다 클 때 FX가 감소하고 있는 구간에서 L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M일 때 하나, 동그라미 쳐볼까요? M일 때 하나, M 플러스 1일 때 하나, 그리고 M 플러스 2일 때 하나인데 M 플러스 2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X절편이어야 됩니다. X축과의 교점이 M 플러스 2고 그러면 연이은 두 자연수가 X절편이니 M 플러스 3이 다음 X절편이어야지 그래야지 L이 M일 수도 있고 그럼 GM이 GM 플러스 1보다 크니까 또 M 플러스 1일 수도 있죠. L이 그러면 M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이 M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고 마지막 L이 M 플러스 2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GM 플러스 2, GM 플러스 3이 같죠. 0으로서 곧 다조건에 크거나 같다. 등호가 있기 때문에 다조건을 만족할 L이 마지막으로 M 플러스 2까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X절편이 M 플러스 2가 아니라 M 플러스 3 내지는 M 플러스 4, 5, 6 더 큰 자연수라면은 그 이전에 감소하고 있는 구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L의 값이 많이 추가가 되어서 지금처럼 노란색으로 상하색으로 체크한 3개의 L 값이 넘게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일 때 가나다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GX 그리고 3차 함수 fx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이겠죠. 자, 그럼 GX 결국 저희가 아까 fx의 식을 결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뭐 위쪽 그림에서 한번 봐보면 결국 fx의 식을 결정하는데 차함수를 쓰는 게 가장 유리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y는 x와 y는 fx 만약에 마저 쭉 긋는다면 fx가 x는 m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fx-x는 fx-x는 x-m 인수가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최고차 한계수 1이니까 앞엔 1 쓰고 미정계수 있기 때문에 k 이렇게 표현한다면 fx 이꼴 x-m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k 플러스 x로 미정계수 m과 k가 있는 3차 함수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저희가 따질 첫 번째 케이스에서 한번 써볼게요. 지금 조건은 두 개죠. fm 플러스 2가 0이다. 그리고 f의 m 플러스 3이 0이다. 두 개의 식으로부터 3차 함수의 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밑으로 끌고 올까요? fx의 양식을 이렇게.
자, n 플러스 2 fx에 대입하면 앞쪽은 2의 제곱 4 곱하기 n 플러스 2 뒤 대입하면 n 플러스 k 플러스 2 플러스 n 플러스 2 꼴 0이죠. 전개를 하면은 자, 네. 4 분배하면 4n 플러스 4k 그럼 m 동량 더하면 5m 플러스 4k 플러스 상수항은 10이네요. 이꼴 0. fm 플러스 3 대입하면 3의 제곱 9 곱하기 m 플러스 k 플러스 3 플러스 m 플러스 3 이꼴 0. 전개하면은 10m 플러스 9k 플러스 30 이꼴 0이 됩니다. 자, 둘을 연립하는 거죠. 자, 이 식을 첫 번째 식의 2배를 해서 10m 플러스 8k 플러스 20 이꼴 0. 위에 식에서 아래 식 빼주면 m이 날아가고 k 플러스 10 이꼴 0. k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자, k의 마이너스 10을 위에 있는 여기에다 대입할게요. k의 마이너스 10 대입하면 5m. 마이너스 40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30은 0. m은 6이 되겠습니다. 자, fx의 식을 결정을 해보면은 fx는 위에 있는 빨간색 식에 m에는 6 대입하고 k는 마이너스 10 대입하면 x 마이너스 6의 제곱 x 마이너스 10 플러스 x 정도가 되겠고, 지금 이게 어쨌든 저희가 첫 번째 조건 gm이 gm 플러스 1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gm은 그냥 y는 x에 대입하면 되죠. 일단 m이 6이니까 gm은 m인데 m은 6입니다. 그리고 g에 m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이땐 3차 함수 쪽에 대입을 하는 거죠. 이쪽이니까. 자, f에 m 플러스 1 대입하는데 m이 7이니 f에 7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fx의 식에 7 대입하면 1의 제곱 1 곱하기 뒤쪽에 7 대입하면 마3 플러스 7 이꼴 4가 되겠고, gm이 gm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충족이 되니 사실 정답은 나온 거죠. fx의 식은 이러하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아까 g12였죠. g12는 x가 12일 때 어느 구간에 속한지인데 m이 지금 6이었나요? m6이라고 나왔으니까 12는 x가 6보다 m인 6보다 큰 경우이니까 f12가 맞죠. 따라서 f12는 왼쪽에 있는 fx식에 12 대입하면 6의 제곱 36 곱하기 12 빼기 12 더하기 12니까 84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따진 건 한 가지 케이스, 나머지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었죠. 두 번째 케이스는 gm이 gm 플러스 1보다 작은 경우, 곧 L이 될 수 있는 시작 자연수 값이 m이 아닌 경우이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x가 m일 때까지 쭉 증가하고 이때 함수값보다 m 플러스 1일 때 함수값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더 위에 있으면은 이렇게 쭉 내리면 gm은 gm 플러스 1보다 더 크거나 같지 않으니까 일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x는 m 플러스 1부터가 될 수 있는, l이 될 수 있는 값인데 이때부터 3번 발생해야 되니까 마찬가지 논리로 하나, 둘, 3번. 세 번째 x값이 첫 번째 3차 함수의 첫 번째 x절편이 되도록 3차 함수를 쭉 그려주면은 m 플러스 2, m 플러스 3, m 플러스 4 따라 3차 함수의 x절편이 m 플러스 3과 m 플러스 4가 되는 경우에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L이 세 가지가 자연수 L이 세 가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아까 빨간색 fx는 가나다 조건을 다조건에 상관없이 fx의 식을 차함수를 이용해서 저렇게 작성할 수 있었으니까 두 번째 케이스에서 f의 m 플러스 3과 f의 m 플러스 4를 계산해서 둘 다 0이 되게끔 세팅을 해보시면 계산을 하면 사실 계산이 되게 복잡해요. 계산이 되게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어찌됐든 이 두 번째 조건인 gm이 gm 플러스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에 모순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유일하게 아까 저희가 구했었던 F12 곧 8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3월 모의고사 수학 해설을 기하를 제외한 수학 해설을
마쳤습니다. 시험 치르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